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7월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 썩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뭐 지금 7월이 다소 좀 고비가 된다,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워낙 많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사실 많이 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바이오가 일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 바이오 중심으로 시세가 좀 무너지면서 특히 바이오 대형주들이 대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포진이 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바이오의 하락뿐만이 아니고 특히 바이오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만 뭐 2차전지라든가 또 5G 또 반도체, 그나마 반도체가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전보다는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불리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상황도 뭐 제약수단에 대한 어떤 경계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뭐 정책 기대감이 좀 많이 낮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정책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주가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미국 증시 지금도 좋잖아요. 그죠?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하지만 나스닥이 다시 만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만스닥이 됐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 전기자동차, 테슬라 자동차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흐름만 보게 되면 정말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또 증가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로 시장 흐름은 좀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3월 같은 그런 급락장세는 아닙니다만 좀 옆으로 좀 세워주는 그런 어떤 지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약간 아래로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또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서 짧게나마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이 평소보다는 조금 짧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바이오 위기. 자, 바이오 위기. 좀 너무 공포스러운 얘기인가요? 최근에 또 HLB 관련돼서 좀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죠. 그죠? 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 이 부분을 또 HLB에서 300억, 4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HLB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고, 또 특히나 이 진양건 회장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메지온이 드디어 NDA 준비 과정을 끝내고, 미국 FDA에 NDA를 신청했다. 신약 품목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빠르면, 이 정도면 이제 FDA에서 승인이 나올 텐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신약이 좀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호재인데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메지온이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18%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호재성 재료도 지금 약발이 안 먹힌다. 지금 바이오가 그 정도로 매기가 좀 좋지 않다. 특히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장 바이오주들도 오늘 3% 가깝게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제가 지난번 셀트리온 단기적으로 조금 뭐 조정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한번 좀 팔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요. 셀트리온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랜 기간 보유하셨던 그런 주주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방송 듣지 않고 그냥
제목 썸네일만 보고 이렇게 요걸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도 셀트리온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대장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코스피 시장은 왜 그나마 안정적이냐? 그렇죠. 대장이 버티고 있다, 이거 대장. 대장이 누구냐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보다는 그죠?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해요. 많이 오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바이오 비중이 뭐 낮진 않지만 코스닥만큼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코스닥보다는 좀 더 강한 하방 경직성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스닥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당분간은 코스닥이 조금 더 열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상당히 좀 안정을 코스닥보다 더 찾을 가능성이 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오른 부분에 따른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냥 뭐 하락으로 가는, 지난 3월처럼 이렇게 막 폭락으로 가는 그런 조정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3월 대비해서 이렇게 오른 부분에 따른 조정이거든요. 이런 조정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 조정이 뭐냐면,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바닥 대비해서 오른 만큼 삼성전자는 전혀 못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떨어질 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따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죠, 외국인들 매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외국인 순매도 속도는 바닥을 통과했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뭐 코로나 사태든 뭐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판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 그러니까 매도의 정점이 지났다. 이제는 매수 전환하는 걸 좀 기다려 본다. 언제 본격적으로 매수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근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의 매도 극점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7월 달에 전환할 수도 있고 8월 달에 전환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외국인들 마음인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 조성이 된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이제는 더 이상 팔지 않고, 이제는 기회를 봐서 이제 다시 삼성전자의 어떤 물량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의견이 많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일이 많지 않다.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삼성전자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스닥 시장이에요. 이 코스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그죠? 크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재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난 저점이 700선이 좀 무너졌었잖아요. 그죠? 690선인가요? 저점이? 693포인트인데, 이 저점이 사실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이죠. 이 저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뻔해요. 그죠? 뭐가 빠지겠습니까? 시가총액 잠깐 볼까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2등이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든 시젠.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바이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나머지는 다 4% 이상 하락을 보여줬죠. 자, 시젠만 오늘 강보합을 유지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비바이오죠. 펄 어비스, 얘도 오늘 4%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그나마 2차전지죠. 보합으로 선방을 했고요. 다음 KMW 3%, CJENM 1%, 스튜디오 드래곤 2.9% 정도로 이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거의 앞쪽에 상위 종목에 이 바이오가 다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바이오 대장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뭐 HLB도 마찬가지고, HLB는 그나마 조금 악재가 낀 상황에서 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악재 때문에 같이 동반적으로 더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또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올라서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꾸준하게 오래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조정을 또 잘 받아야 다시 또 가는 거죠.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재성 재료가 많기 때문에 올해 괜찮습니다만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는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알테오젠도요. 그죠? 얘도 시총 상위 종목인데 알테오젠도 엄청난 그런, 그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버돼서 올라왔는데 왜 못 오르냐? 그죠? 지난 알테오젠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좀 헤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방안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 비중은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이 정도 조정은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이 바이오의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좀 안전판으로 가는 게 어떨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쪽으로, 그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가장 또 민감하게 오를 수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아니면 지금 뭐 비대면 관련주들이 그나마 시세가 좋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면 혹시 모를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기의 코스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바이오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뭐 코로나도 뭐 확산이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시장이 오른 만큼의 어떤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뭐가 조정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놈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바이오의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덜 오른 종목군으로 비중을 오히려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 부분이 괜찮아요. 2분기 실적을 조금 염려했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과거와 달리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또 삼성전자 안정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잠깐 피했다가 또 바이오라든가 코스닥이 조정을 잘 받고 나서 다시 그쪽에 어떤 비중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어떤 전체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이쪽으로 다 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 조정은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코스닥이 조정을 좀 깊게 받고 또 최근에 본 것보다도 또 조정이 좀 길게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 방향이 또 이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차원으로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IT, 반도체 이런 것들도 올랐습니다만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바로 바이오였어요. 근데 이 바이오가 대장이 좀 쉰다라고 한다면 밑에 바이오들은 당연히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염두를 좀 해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뭐 셀트리온을 뭐 매도를 하라 그랬다고 완전히 다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오해는 여러분들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리스크 방어 좀 어려우신 분들 좀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체험 VIP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쪽에 성함하고 보유 포트폴리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점검을 해서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열악한 장세에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그렇죠? 6월달 굉장히 힘들었었고 7월달 스타트부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잘 극복하고 여기서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극복하고 잘 버티시면 그쵸,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방송 요걸로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